하더라고요. 정사가 잘 되나봐요. 아니라도. 두 번째 내용.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요거를 좀 볼게요. 직선을 하나 놓고요, 면을 하나 갖다 놓고 얘네가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이거 되게 쉽습니다. 자, 왼쪽에 썼던 리뷰랑 굉장히 유사해요. 직선이 있고요, 아무거나 갖다가 할게. 평면이 있습니다.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네도 평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직선과 평면도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네 영원히 만나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꼬인 위치라고 할 수 있나? 이 면이라는 건 선생님이 요만큼 조그만 종이 조각으로 했지만 전체적인 면을 말해요. 늘어나 있는 면이야. 직선도 늘어나 있는 직선이고. 이거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평행이라고 해요. 평행. 그러면 이번에 여기 이 직선과 평면은 아까 했던 꼬인 위치가 없습니다. 꼬인 위치는 오로지 두 직선에서 나오는 위치 관계지, 공간에서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꼬인 위치 없이 세 가지 위치 관계로 할 건데요. 첫 번째 위치 관계. 첫 번째 위치 관계는 이제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여기 직선에 갖다가 이렇게 뚫어. 점을 하나 지나게 확 뚫어버려요. 그럼 얘네 한 점 뚫어지는 거니까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위치 관계가 있어요. 이제 공간을, 그러니까 평면을 표현해야 하니까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릴 때. 이게 지금 어떤 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렸어요, 일부러.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직선이 뚫는 거야. 뚫어서 밑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 뚫리는 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이런 위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얘들아 반드시 뚫지 않아도 한 점에서는 만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 그림 봅시다. 207번. 이거 다 그리고 봐봐. 207번이야. 됐어요? 이 207번 그림에서도 저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요 앞면 잡아볼게, 얘들아. 이 앞면. 요 앞면 주목하세요. 면 NCFK. 요 앞면이랑 저기 그려져 있는 이 주황색 면, 주황색 모서리 MN. 보여요? 얘네들 어때? 노란색 면이랑 주황색 이 모서리랑 여기 점 N에서 만나고 있지 않아? 이런 것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면을 다 뚫고 지나가는 것만이 이제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상황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위치 관계가 있냐면 포함된다라는 위치 관계가 있어요. 포함. 누가 누구에 포함되냐면 직선이 평면 위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함된다.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직선이 올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 이 그림 예시로 계속 들고 있잖아요. 선생님 계속해서 저 주황색 면으로 갈게요. 저 주황색 면. 그리고 얘들아 아까 잡았던 우리 모서리 CF가 있어. 연두색으로 표시했던 CF. 이 모서리 어때? 이 면 위에 올려져 있어요? 안 올려져 있어요?
직선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 일단. 한 점 콕 집어서 무슨 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면 위에 올려져 있는 거지 이 놈은.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포함된다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포함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관계는 아까 직선과 평면도 평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평행하다.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래 이렇게 면이 있고요. 이 면이 늘어나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뭔지 보이지? 바닥에 면이 있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한 명씩 물어볼 거야, 선생님이. 아, 준우야. 네. 선생님이 노란색 면으로 계속 예를 들고 있지.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 하나만 말해봐. 모서리 A J요. AJ 모서리 AJ 평행 맞습니다. 유나야, 또 다른 모서리 없어? 평행한 모서리. 저기 아래 있는 H, L H, G요? G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평행하죠. 자, 쟤네 하나 더. 눕혀져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심지어 2개 찾을 수 있죠. 2개 더 남았죠. CF. 모서리 CF요. CF는 이 면 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평행. 반대쪽 면으로 가야 돼. 평행하려면. 평행하고 있는 면으로 가야 돼. LG. LG. 이거 얘들아 꼬인 위치 아니지. 평행인 거죠. 면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도 평행인 거지. 꼬인 위치는 두 직선만. 이 그림 기억해, 이 그림. 이런 거라고. 하나 더 있는데 얘들아 모서리 찾았나요? 혹시 평행한 모서리? 모서리 A AB 여기 뒷부분.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하다라는 위치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면과 면의 위치 관계인데,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너희한테 끝없이 늘어나는 면 2개를 줄 거야.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뭐가 있는지 또 정리해 볼게요. 별로 없어. 간단해요. 근데 지워도 되죠?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예요.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거도 이제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이랑 면은 점에서 만날 수는 없고 한 직선에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직선에서 만난다. 보이니 얘들아, 면 2개 그린 건데 하나를 약간 바닥에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평면의 위치를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그려졌어요. 하나는 세워진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그리고 면이 저기서 멈춰있지 않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 직선에서 만나요. 옆에는 안 그려도 됩니다.
자, 한 직선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 한번 찾아봐. 이번에도 기준을 선생님이 노란 면으로 갈게요. 노란 면. 자, 앞에 보이는 면으로 갈게요. 노란 면. 이 면과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 한 개씩만 말해보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제나부터 면 뭐뭐뭐뭐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저 노란색 면과 한 직선에서 만나는 면. 면 A, B, C, D. 면 A, B, C, D 맞죠? 이 모서리 BC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나 갈게요. 면 D, C, H, G. 그치. 면 DC, GH 여기 그치. 이것도 모서리 CG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준우 갈게요. 면 E, F, G. 그치. EFGH도 모서리 FG에서 만나고 있고 일단 하나 더 있지. 왼쪽 면. 면 ABFE도 이 모서리 BF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직선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예요. 잘 찾았어. 지금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얘네가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면. 직선도 일치한다가 있었듯이 이 면도요.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라는 거야 일치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면이에요. 지금 하나 같이 보이지만 두 개가 지금 겹쳐졌어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 평행 졸라 많이 나와. 선생님이 지금 잘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는데 뭔 상황인지 아니? 바닥에 하나 떨궈져 있고 위에 공중에 하나 붕 떠져 있어서 평행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찾읍시다. 저 노란색 면 보이시죠? 선생님이 아까 계속 말했던 이 노란색 면 EFGC라는 이 면과 평행한 면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어요? 평행한 면? 면 E, A, E, H, D 뒤에 있지? 보여요? 뒷면에 있죠? 이 노란색 면이랑 평행한 면 저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뒷면이랑 평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추가로 저기 뭐 참고사항을 하나 넣었는데 두 평면의 수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이 되려면 일단은 한 직선에서 만나긴 해야 돼.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서 얘네가 지금 몇 도를 이루어야 되냐면 90도를 이루어야 두 평면이 수직인 거죠. 그래서 만나긴 요 그림 똑같이 그릴 거예요. 두 평면의 수직은 위에 한 직선에서 만난다와 같은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림 나왔어. 이렇게 만나긴 만나는데 얘네가 만나서 직각을 이뤄야 돼. 그 직각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면 위에 있는 직선 하나, 포함된 직선 하나를 찾고 또 다른 면에 포함된 직선 하나를 찾아서 얘네가 90도를 이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두 직선이 90도를 이룬다. 그림 좀 이상하죠? 90도예요. 이런 식으로 90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요런 게 이제 확인이 제 90도입니다, 나는. 저렇게 되면은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직이다. 자, 추가적으로 내용 하나 더 적을 거예요. 4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4가지니까 보기가 5개지. 원래 오지선다잖아, 우리는. 그 5개의 보기 중에서 이 4개를 넣고 쓰잘데기 없는 오답 하나를 넣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이 라이트 쌤에도 그 문제가 있나 볼게요. 뭐냐면
평면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결정될 조건이라는 거고 총 4개가 있어요. 결정될 조건. 그래서 1, 2, 3, 4번 그림 그리면 가면서 쓸 겁니다. 좀 막 선생님이 이렇게 널찍하게 쓰는 거 봐봐. 뭐 그림도 그릴 거고 그래서 그래. 평면이 여러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한 평면이다라는 것이 결정된 조건이고 이거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때 기하 배운다 했지. 그 기하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이에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을 경우 무슨 뜻이냐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두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으나 셋이 모조리 다 한 직선 위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된다. 그래서 그림 그냥 대충 그려 제낄 거예요. 평면 하나 그려놓고 직선 3개 이렇게 떨궈놓을 거예요. 점 3개, 점 3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도 이제 세 평면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한 직선이 있고 원래 평면 그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릴게요. 한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 밑에 쓰니까 자리가 없어. 이거 가끔 교과서에도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교과서 어느 구석탱이인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다. 이때 이 평면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다면 평행한 것이 있을 때 그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이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이 책엔 없을 수도 있는데 쌤 책에는 무조건 있거든요. 아, 여기 있다. 라이트 쌤도 있네요. 이거 바로 갑시다, 그냥. 어차피 너네 이거 못 외우고 보고 풀 거잖아, 문제 풀 때도. 그래서 이거 바로 볼게요. 페이지 35쪽이요. 35쪽에 221번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문제 뭐니 얘들아? 한 평면이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은?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적은 저 내용 중에 없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너네한테 너무 쉽지 않아, 이 책? 조금
좀 쉬운 거 선정한 거 같은데. 근데 그래야 좀 숙제가 부담이 없어. 쉬워요. 처음 배우니까 좀 이 정도 난이도 괜찮죠? 너무 어려우면 숙제하다 짜증날 거 아니야. 일단 이거 찾았나요? 여기에 우리가 했던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없는 걸 찾으면 된다고. 없는 거 어떤 거예요? 3번 아닌 거예요. 꼬인 위치와 관련된 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이거. 얘들아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한 평면이 아니야. 입체야.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 평면이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 이제 위치관계 조금 더 해볼게요. 너희 면이 들어간 위치관계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 면 들어간 위치관계 좀 한번 해볼게요. 31쪽에요. 31쪽에 193번 해보세요. 다 했나요? 봅시다. 우리 193번 보자고 했죠? 밑면이 정오각형인 오각기둥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옳은 것은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위치관계 정확하게 우리 좀 파악하면서 가자. 모서리 AB 눈으로 찾으세요. 선생님 그림 안 그렸어요. 모서리 AB는 면 ABGF와 평행하다가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면 위에 한 모서리가 되면 한 변이 되면 포함된다라고 했죠. 이건 포함된다입니다. 1번 땡. 그 다음 2번 모서리 BG는 면 ABCDE와 수직이다. 얘들아 이거 수직 맞아요? 아니에요? 수직이 아닙니까? 수직이 맞습니다. 왜 아니라고 했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모서리 BG죠. BG. 그리고 이 위에 오각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면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이 면이랑 이 직선이랑 몇 도 이루고 있어. 이 각도, 여기 각도 90도 이루는 거 보이시나요? 그치? 직각이 있기 때문에 수직이다. 맞고요. 그 다음 3번 모서리 CD는 눈으로 찾으세요. 면 F 어쩌고 저쩌고에 포함된다. 아니지. 평행하죠. 반대쪽에 있잖아. 완전 다 반대 뒷면에. 그 다음 4번 모서리 DI를 포함하는 면은 4개이다. 얘들아 모서리 DI가 들어가는 면은 DI의 왼쪽 거 하나, DI의 오른쪽 거 하나 이렇게 2개밖에 없지 않니? 포함되는 거는 2개입니다. 면 CHID랑 면 DIJE랑 이렇게 2개예요. 그 다음 바닥면을 말하는 건데 바닥면과 수직인 모서리는 6개다. 수직인 모서리 6개 아니라 얘 오각기둥이니까 세워진 모서리 5개. 수직인 모서리는 5개가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잘려진 입체 도형에서 이제 위치관계 찾기나 이런 거 찾기 한번 해볼게요. 33쪽입니다. 33쪽. 33쪽에 205번 해보세요. 205.
어떠니? 했나요? 205번? 205번에 면 ABE와 왼쪽 삼각형 말하는 거야. 수직인 모서리 개수를 A. 자, 이거 찾읍시다. 면 ABE와 수직인 모서리를 찾으래요. 일단 수직이라면 일단 어때야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 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포함되면 안 되죠. 이 모서리가.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놈이랑 수직인 모서리는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잘 주목해서 봐봐. 모서리 AD 수직 맞죠? 그 다음 모서리 EF도 수직 맞죠? 그리고 모서리 BC도 수직 맞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지. 즉 A 값은 3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면 ABCD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래요. ABCD 졸라 비스듬하네. 쟤 말하는 거야. 쟤랑 평행한 모서리를 B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ABCD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비스듬한 요 면을 얘기하고 이거랑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라네. 혹시 있나요? 없나요? 평행한 모서리. 있긴 있는데 몇 개 있을까? 어디 있어요? 그치? EF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떤지 보자. 얘랑 만나는 애들 무조건 안 되거든? 그럼 여기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지금 다 안 돼요. 이런 애들 안 돼요. 얘 AD는 포함이고 BC도 포함이죠. 그럼 만나는 거 빼고 포함하는 거 제외하고 EF 이 모서리 EF만 유일하게 이 앞에 보이는 면 ABCD와 평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B는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A-B입니다. 계산해 주시고 자 이제 너희한테 어려운 미션을 하나 줄 거야. 이거 진짜 좀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근데 한번 힌트 줄게. 정육면체 그려가면서 해보세요. 34쪽에 205번 이거 이렇게 놓고 상상하면 잘 안 되거든요. 215번이요. 215번이요. 이거 그냥 상상하면 잘 안 되니까요. 정육면체 그려서 뭐 직선 만들어서 하는 게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215번이요. 이렇게 도형이 아무것도 안 주어지고 냅다 위치관계가 나오면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같은 놈들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하고 이 모서리에다가 직선을 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L 그냥 이거 얘들아 너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면 되거든? 새 직선을 이 조건에 맞게 잘 어디다 올려놔봐. 모서리에다가.
뭘까요? 위치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래. 얘들아 너네 기호 배운 거 많이 없다? 평행 기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평행 기호 이렇게 짝대기 두 개 비스듬하게 긋는 걸로 배웠죠? 수직 기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수직 기호 약간 그 욕 같은 모양 그거 배웠죠? 이거 말고 또 배운 거 있어? 꼬인 위치 기호 없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여기 심지어 직선이랑 면이니까 꼬인 위치가 될 수도 없고요. 둘 중에 하나야. 평행 아니면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선 LM이 평행하다고 하잖아. 선생님은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놓을게. 여기를 L로 잡을 겁니다. 진짜 아무렇게나 아니었어요. 그럼 얘랑 평행한 한 직선을 직선 N으로 해야 돼. M으로 뭐야? M이구나 M. M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M이 될 수 있고 여기도 M이 될 수 있고 여기도 M이 될 수 있지. 자기가 원하는 데다 해. 선생님이 여기다 놓을게. M 이렇게 놨어요. 일단 L과 M이 평행하게 놨어요. 두 번째, 직선 N. 요 놈은 직선 L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직선 N이 될 수 있는 거는 요런 식기들이지. 얘네, 이런 애들.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후보 4개 있어. 세워진 거 2개, 옆으로 눕혀진 거 2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직선 N은 직선 M, 얘랑 꼬인 위치에 있어야 한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됩니다. 얘는 꼬인 위치가 아니라 만나버리기 때문에. 여기 둘 중에 한 놈이라는 거야. 선생님 여기 N으로 할게. 아무 데나 했어요. N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래요? 두 직선 L과 N을 포함하는 평면을 P라고 한다고 하네. 얘네 둘 모두 포함하고 있는 면 보이나요? 어딘지? 이 왼쪽 면이지. 보이니 안 보이니? 이 왼쪽 면이죠. 이게 바로 이제 면 P고 직선 M과 평면 P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래. 일단 직선 M이랑 평면 P는 어때요? 맞나 안 맞나? 만나지 않고요. 포함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평행 아니야 평행? 그러면 평면 P와 직선 M은 평행하다. 이렇게 해서 기호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정육면체 위에다가 올려서 관찰하는 거, 찾아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자 넘어가 봅니다. 동의각과 억각으로 가볼게요. 바쁘다 바빠 우리. 할 거 많아. 아니 우리가 스토어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했잖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늦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걔네 일찍 시작해서 말한 거지.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동의가 억각 오늘 수업 다 나가진 않을 거고 여기에서 일부만 좀 나갈게요. 적당히. 너네 한글이래. 너네 한자 잘하니? 동미각에서 이 동이 뭘 것 같아요? 같이. 오 맞아요. 같은 점 어떻게 알아니네? 한자 배워요? 동일 인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동자 같은 동자 쓰는 거 뭐 있지 또? 동점 맞아. 그런 것들. 그래서 같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야. 이 동의각은. 그 다음에 니를 얘기하는 동 같을 동이고요. 니는 뭘까요 그러면?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위치가 같은 각 이것을 바로 이제 동의각이다라고 해요. 동의각. 그러면 이제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엇각이라는 것도 여기 언급했잖아. 엇각은 뭘 것 같아요? 엇각. 엇갈림. 맞아요. 엇이라는 게 이제 엇갈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엇갈린 각을 이제 엇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동의각 엇각하고 그거 찾기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동의각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했죠. 여기다 좀 적을게요. 동의각이랑 엇각을. 일단 먼저 동의각부터. 자, 첫 번째 동의각입니다. 동의각 뭐라고 했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위치가 어떻게 생기냐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났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해요.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을 동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만 동의각이 아니야. 같은 위치가 있으려면 두 개가 일단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엇각이다라고 하면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각과 엇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제 동의각과 엇각을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마 이거 문제풀이하고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선생님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위에 얘들아 일단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교각이라고 해요. 들어봤나요? 교각. 선생님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교각. 이 교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어. 선생님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A, B, C, D라고. 밑에도 교각이 4개 생겼어요. E, F, G, H 이렇게 4개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 동의각이랑 엇각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너네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잘 찾아야 돼. 각 A에 동의각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이거 얘들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A가 이 4개의 각 중에서 왼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 보여요? 이렇게 4칸으로 나눠진 것 중에 왼쪽 위쪽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비슷한 애를 찾으면 돼. 왼쪽 윗칸에 있는 각을 찾으면 되거든요. 누구예요? 그치. 각 E. 그럼 이제 또 물어볼게요. 각 B의 동의각은요? F. 각 B의 동의각. 각 F 보여? 각 C의 동의각은요? 각 G. 각 D의 동의각은요? H. 각 H.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 자 이제 엇갈린 각을 한번 찾는 걸 해볼 건데 엇갈린 위치에 있는데 이 엇갈린 위치는요 이 교각을 만들었을 때 이 바깥쪽은 해당되지 않고 요 안쪽에서 엇갈린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러면 이제 바깥쪽 말고 요 직선 2개 사이에 들어있는 각 4개 있죠. B, C, E, H. 얘네들 중에서 이제 엇갈린 각을 찾을 거야. 각 B의 엇각은 어딨냐면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고 한번 건너가서 반대편으로 가야 돼. 누가 엇갈린 각이냐면 각 H가 되는 거예요. 각 H. 그럼 또 물어볼게. 각 C의 엇각은 어떻게 돼요? 각 E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동의각은 총 4쌍이 나오고요. 보이지? 4쌍인 거. 그리고 엇각은 총 2쌍이 나와야 돼. 안쪽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와 엇각 찾기 여기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많이 하는 게 알파벳 그리기야. 예를 들어 각 B의 동의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2를 끼고 있는 어떤 직선을 이렇게 덧그려보세요. 위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 F를 만드는 거야. 여기 끼인 요 두 각이 동의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F를 그리려면 이제 여기 하나 끼어 있고 하나 또 그리려면 이 직선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되지. 이렇게 가둬져 있는 요 두 각이 바로 동의각이 되는 거예요. F 그리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엇각을 찾을 때는 알파벳 Z를 이용합니다. 여기 갖춰져 있는 요 두 각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요. 각 C를 선생님이 예를 들게. 각 C를 지나가게 Z자를 그려. 이런 식으로. 그럼 각 C의 엇각은 누구냐면 각 2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참고로 하나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 같은 쪽에 있는 안에 있는 각 이제 이렇게 선분이 있고 요 안쪽에 있는 각을 이제 내각이라고 하는데 같은 쪽에 있죠.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을 동측 내각이라고 합니다. 동측 내각. 그것도 이제 평행선의 성질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평행선의 성질 졸라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평행선의 성질도.
너희가 지금 배운 게 뭐야? 동의각 배웠고 억각 배웠죠. 그리고 얘들아 동의각 억각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동의각 찾는 법. 동의각은 각, 알파벳, F를 그리기. 이게 동의각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알파벳, F를 그리기. 여기 생기는 놈이 동의각이다. 요거였었고, 억각은 알파벳 Z를 그리기. 여기 생기는 각이 억각이었었어요. 평행선의 성질. 방금 한 동의각과 억각을 찾았을 때 그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 바로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첫 번째,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평행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림 마음에 안 들어? 평행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평행선 LM 이렇게 표현할게. 두 직선 LM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평행한 상황이고요. 두 직선은 지나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더 그려요. 보이나요? 직선 하나 더 그린 거? 이랬을 때 여기에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각을 동의각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지금 동의각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은 그냥 하나만 예시를 들었어요. 이들이 크기가 같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평행하면은 일단 이 평평하게 할 거고 이걸 지나가는 직선에 의한 이 각이 벌어진 요 정도가 둘이 똑같겠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래서 얘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두 번째 평행선의 성질은요.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황도 같은 그 위에랑 비슷하게 평행선을 그려서 해볼게요. 옆에 그리지 마세요.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각 크기 똑같다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라서 크기가 같다라고 해볼 거야. 그런데 얘들아 왜 억각도 크기가 같은지를 볼 거예요. 이 각 보이죠? 위에 있는 이 각. 이 각에 마주보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막꼭지각이라고 했고 이 막꼭지가 크기 같잖아. 그럼 이렇게 똑같은 주황색으로 표시했더니 Z자 보이나요? 엇갈린 각 있는 거. 바깥쪽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생성되는 각으로 억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쪽에 생성된 이 각이 똑같아지면서 억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엇갈린 각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할게요. 이 각과 이 각 이렇게 엇갈린 각은 크기가 똑같다. 참고. 자리가 없어서 좀 못했을게. 동침내각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건데 이거 써먹으면 개편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 많이 못 써먹어. 동의각이랑 억각만 기억해서.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이게 와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질 거야. 동침내각의 크기는 똑같은 건 아니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써먹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제 동측 내각이 어딘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것도 평행선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얘들아,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을 동측 내각이라고 했고, 선생님이 억각 만들어질 때 이 바깥쪽 아니고 안쪽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안쪽에 있는 각들을 바로 내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내각 중에서 안 내자 사용한 거야. 이 내각 중에서 같은 쪽에 있는 각 있지, 얘네들을 더했을 때 180도고 얘네들도 더했을 때 180도다라는 게 이제 동측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누구와 누구를 더하면 180이냐면 이 왼쪽 각 두 개 보이죠? 크기는 당연히 다르겠지 지금 보니까. 근데 얘네를 더하면 합이 180도가 된다라는 거야. 이 두 각을 더하면. 얘들아, 당연하지 않니? 이 새끼 억각으로 갖고 내려오면은 이 억각이랑 이 둘이 더해서 180도가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동측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딱 합니다. 하나만.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각을 봤더니 크기가 같고 억각을 봤더니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41쪽에) 261번 있어요. 이것만 풀고 끝낼게요. 41쪽에 261번이요. 선생님은 동측 내각을 좀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 일단 y랑 2x 플러스 20이 동의각이니까 y를 얘로 대체해서 합쳐서 180이 된다. 요거 이용해서 x 먼저 구하고,
그 다음 y 구해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공측내각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 3x 플러스 10 보이지? 이놈의 막꼭지각을 찾으면 여기가 3x 플러스 10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공측내각이 나와요. 2x 플러스 20, 3x 플러스 10 보이지? 같은 선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이잖아요. 얘네들을 더해서 180도가 돼야 돼. 그러면 2x 플러스 20 더하기 3x 플러스 10이 180이 되려면 5x는 150이고요. x는 30이 됩니다. x는 30도가 되고, 그러니까 x가 30도니까 여기다 넣어서 이제 y 구해도 되고, 여기다 넣어서 y 구해도 되고, 여기다 넣어서 y 구해도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각 y는 얼마나 나와요? 30을 선생님 여기다 넣어볼게. 얼마가 돼요? 80이지. 80이죠. y 80이죠. 그렇게 해서 x는 30, y는 80이라고 해서 x, y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동의각 또는 뭐 억각 아니면 동침대각 같은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려운 부분은 다 숙제로 안 낼 거예요. 보조선 그려야 되고 이런 거